사랑을 지킨 줄 알았던 결혼식, 그런데 남은 건 상처와 거래뿐이었다. 이 지역은 결혼식장에서 홀로 남겨진 뒤 며칠째 침묵 속에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위로는 오히려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건드렸고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상철은 아들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꾸짖고 싶었고 아버지로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느 쪽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국 이상철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책임은 상처 위에 세워야 단단해진다. 너 그걸 알아야 한다. 김다정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밥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은 늘 식은 채로 남았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라는 중얼거림은 애써 감춘 눈물과 함께 흩어졌다. 조옥래는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습관이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단단함이었다. 한편 지은호는 결혼식 이후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지역의 모습을 보고도 흔들리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지역에게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말아요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혼자 돌아오는 길에는 수십 번이나 그 말을 후회했다.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한 순간마다 또다시 기억이 덮쳐왔다. 그러나 지은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고성희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길이었다. 고성희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은호 씨, 이 프로젝트는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에요. 완벽해야 하고 일정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는 투자를 내세워 지은호를 밀어붙였다. 지은호는 계약 당시에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문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작업실에서 도면을 펼칠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인가? 아니면 고성희가 원하는 쇼케이스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왔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계약서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책임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다. 성재는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은호야, 내가 내 꿈을 지키려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나 지은호는 웃어넘겼다. 괜찮아, 이번엔 꼭 버텨야 해. 그 말은 다짐 같았지만 다짐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성재는 그 두려움을 보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결심을 새겼다. 내가 지은호를 잡아주자. 누군가는 그래야 한다. 결혼식의 여파는 여전히 지역을 괴롭혔다.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정말 사랑이었느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밤이 되면 멍하니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마지막에 받은 문자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분노와 허망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했다. 이상철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비혼주의라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결혼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결국 이 꼴이라니. 그러나 아버지의 말 뒤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지역이 아직 젊잖아요. 상처도 배움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밤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삼켰다. 이 와중에 지강호는 또다시 기회를 외쳤다.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자. 이번엔 진짜야. 정순이는 아들의 말을 듣다 못해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강호야, 내 기회는 내가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누나가, 늘 엄마가 대신 치워줬다. 내가 기회를 말할 자격은 없어. 지강호는 억울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러나 그 문 뒤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진짜로 무능한 건 아닌지 그 자격지심은 어릴 적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반면 병원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영란은 여전히 병상에 있었지만 손에 쥔 스케치북은 그의 자유였다. 그는 선을 긋고 지우며 불안을 이겨냈다. 한편 박성재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지역이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 있었다. 뒷면에는 우정은 선택이고 사랑도 선택이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성재는 그 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결심했다. 나는 지은호의 편이 될 것이다. 그게 우정을 배신하는 일이 될지라도 이번만은 놓치지 않겠다.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고성희와의 계약은 지은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 고성희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감상보다 매출이 중요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자리였지만 고성희가 원하는 건 사람이 감탄하는 쇼룸이었다.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그 벌어진 틈이 지은호를 괴롭혔다. 결국 어느 날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자꾸 나를 잃어가는 기분이지?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성재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다. 성재는 결심했다. 내가 그녀의 무게를 나눠들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심은 지역과의 우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서 울림이 있었다. 지역은 사과는 설명보다 먼저 행동은 말보다 크게라고 메모했다. 지은호는 설계도 한가운데에 버티는 자리라는 문구를 적었다. 성재는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다짐했다. 이상철은 침묵 속에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이 무너질 때 등을 받쳐주는 일이라고 되뇌었다. 김다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보며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고 속삭였다. 조옥래는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 또한 지나가. 이야기의 끝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어제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역은 상처 위에 책임을 세울 것이고 지은호는 자존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단단히 설계할 것이며 성재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의 속도에 발을 맞출 것이고 지강호는 실패 속에서 조금씩 배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는 묻게 될 것이다. 사랑과 우정, 책임과 자존 이들 중 하나만 지킨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